안녕하세요. 1회 중국 심양 국제장기대회 진행의 최은우, 임광수입니다. 지난 시간을 마지막으로 1차전 조별리그전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2차전 진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1차전 진행과 결과 상황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1차전은 8명씩 8개 조로 리그전이 진행되었습니다. 각 조에 4명씩 총 32명이 2차전에 진출하는 방식인데요. 대한민국에서는 김경중, 성우재, 그리고 유정범 선수가 32강에 진출했습니다. 32강전에서 성우재 구단이 탈락을 하면서 현재 16강전에는 유정범, 김경중 선수만 남아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중국 선수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대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중계되는 2차전은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죠. 그렇다면 선수들이 1차전과는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할 텐데요. 2차전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1차전이 리그전이라 대국 기회가 많았지만 2차전은 토너먼트입니다. 때문에 기물의 점수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승패로 직결되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감한 공격보다는 다소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안정적인 기물 운영을 전략으로 세우고 찬스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우리 선수들 참을성과 더불어 집중력이 필요하겠네요. 그럼 경기 시작에 앞서 2차전 대진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2강이 이미 진행됐고 현재 보시는 화면은 16강 대진표입니다. 현재 16강에는 대한민국 김경중, 유정범 선수가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단 두 선수에게 기대를 걸어봐야겠네요. 중국의 조용호, 허금산, 박광파, 김철, 도기봉 선수 등 기력이 뛰어난 선수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명이인이죠. 심양 제한장기협회의 두 김철 선수 눈에 띄네요. 그럼 이어서 오늘 대결하는 선수들 프로필 보겠습니다. 한해 김철, 초에 김경중 선수입니다. 기마 공격형 대 원앙화 공격형 기풍으로 서울중앙본부와 용영성 심양시 기류협회 소속입니다. 김경중 선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너무나 유명한 선수죠. 김철 선수가 부담을 갖고 경기에 임하게 되겠네요. 개인 시간 20분 20초 초읽기 3회, 총 대국 시간 60분, 후수 덤 1.5점이 있습니다. 네,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한해 김철 선수, 조의 김경중 선수입니다. 김철 선수는 중국 출신이고요. 김경중 선수는 대한민국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경중 선수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죠. 기마 공격형 선수로 이제 이름만 들어도 모든 이제 장기 팬들이 다 아실 만한 그런 선수입니다. 네, 이번 경기는 두 선수 모두 공격형이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됩니다. 지금 경기 초반은 무난한 이제 정석 포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김경중 선수가 우진에 있는 이제 줄기를 이제 열었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포가 바로 이제 차를 노리는 이제 공격을 선보일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공격을 펼치진 않고 그냥 무난하게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심양시 특별대국장에서 이번 국제장기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형태가 난전이 될 수도 있었는데요. 차를 노리지 않고 그냥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초반부터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대회의 특징을 이제 살펴보면요. 중국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원악마 기풍이 많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국 선수들은 이제 원악마로 연구를 더 많이 한 것 같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선수들은 귀마가 더 많고 현재 연구도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 우리 장기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현재 동북 삼성을 중심으로 또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동부 삼성은 길림성, 용영성, 흑룡강성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장기 방송을 보고 있으니 이제 중국의 지리도 네. 익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중국 지도를 보면 북동 쪽에 있는 지역 3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쪽에 또 우리 조선족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장기 방송을 보면서 장기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지리,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면 이제 역사도 네. 알려주실 거죠? 네, 많은 걸 얻어갈 수 있겠네요. 끝까지 그렇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졸병 싸움을 청한 상황이고요. 네, 정말 초반부터 빠르게 움직이고 있네요. 두 선수 기풍이 공격형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경기보다도 더 재밌고, 그리고 특히 이제 김경중 선수 하면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이제 사람들이 없잖아요. 장기 팬들이면 정말 기대하는 경기일 것 같습니다. 이게 16강전이지만 정말 빅매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무게감은 김경중 선수가 훨씬 더 있죠? 네, 그래도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알겠죠? 자, 현재 김경중 선수가 좋은 위치를 차로 선점했습니다. 또 김경중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악마를 잘 공략하는 선수로 또 유명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어떤 진행을 할지 김경중 선수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이웃 주민인데요. 같은 동네 살고 있거든요. 한번 마주친 적 있으세요? 마주쳤으면 좋겠네요. 장기 팬으로서. 네, 지금 두 선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진지한 모습이죠. 네, 아직까지는 큰 변동이 없어 보이네요. 지금 이번 대회에 이제 참가하는 대한민국 선수들은 지금 현재 방송하고 있는 선수들은 모두 이제 대한장기협회 소속 프로 선수들입니다. 두 선수 모두 국내에서도 명성이 있죠. 그렇습니다. 김경중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말씀드려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그런 이제 유명한 선수고요. 김철 선수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제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김철 선수와 또 이름이 같아서 네, 동명이인이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국내에서 전문 기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철 선수는 아니고요. 이제 중국 이제 동포로 있는 윤영성 대표 김철 선수라는 것을 이제 보고 네, 경기에 그렇게 관전해 주셨으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김경중 선수의 차가 지금 상대 진영에 깊숙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초를 잡았기 때문에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위치는 아주 좋습니다. 상의 멱을 막아서 김철 선수가 저 상을 사용할 수 없게, 그리고 또 상을 지키기 위해 또 차도 묶여 있죠. 네, 순식간에 많은 공격이 이뤄지기 때문에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철 선수가 공격을 위해 이제 자진해 있는 병을 쓸어서 차의 활로를 열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수비가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보통 이제 원악마 대 귀마의 장기를 보면 귀마가 신나게 공격을 하다가 원악마의 단 한 번의 공격을 막지 못하고 패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대한민국의 김경중 선수는 노련한 선수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김철 선수가 병을 쓸어서 김경중 선수의 상이 이제 움직여서 장군을 부를 수 있는 위치가 됐는데요. 과연 장군을 부를지 아니면은 이제 다른 공격이나 수비를 할지. 네, 초반부터 공격이 정말 활발합니다.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경기가 가장 재밌잖아요. 네, 해설하는 입장에서도 좀 신이 나서 해설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재밌죠. 또 은우 씨 또 동네에 사시는 네, 김경중 구단 이웃 주민인 네. 김경준 선수.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더 응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경중 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장기로도 유명하지만 본인의 장기뿐만 아니라 장기 발전, 장기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유명한 카페도 또 운영하고 있죠. 아, 장기 팬들이라면 다 한 번쯤 가봤을 법한 이제 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경중 구단입니다. 네, 다재다능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장기를 잘 둔다는 것은 장기만 잘 두는 게 아니라 그만큼 다른 일에도 열정을 갖고 하기 때문에 장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다른 일도 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예요? 네, 네, 아무래도 두뇌를 네. 많이 써야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김철 선수는 안궁을 했고요. 지금 김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수를 잡았기 때문에 먼저 수비를 하고 향후를 노려보는 이제 작전을 쓰는 것 같고요. 김경민 선수는 선수를 잡은 만큼 확실히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물 점수의 변동은 없지만 크게 기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김경중 선수가 우진에 양차가 이제 몰려 있기 때문에 이 양차를 잘 활용해야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영성 대표팀의 김철 선수의 모습이고요. 또 대한민국의 김경준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진지한 모습이네요. 김경중 선수의 장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형이 아니고 공격형이다 보니까 이 김경준 선수의 장기를 보고 있다 보면 정말 묘수라고 생각되는 수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김경준 선수의 이제 대국을 살펴보면은 도대체 차를 왜 희생하지? 라는 생각에 그 다음 수에 차가 죽고 나서 이제 외통수가 나오는 그런 이제 경기도 많이 봤었고요. 제가 입단하기 전부터 김경중 선수의 기보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만큼 도움도 많이 되고 공부도 많이 되는 그런 기보입니다. 저도 살펴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장기를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김경중 선수의 기보를 참고하시면 빠른 기력 향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아주 좋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제가 봐도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기물의 형태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김경중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진이 약간 좀 기물이 별로 없어서 좀 불안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노련하게 지금 양차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단단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공격이 또 이번 공격도 아주 노련하죠. 지금 포가 넘어가서 상을 이제 노리면서 이제 김철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상이 노려지니까 포가 넘어가서 수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김경중 선수는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포를 이제 기포 위치로 넘겨서 자연스럽게 양포를 이제 궁성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이런 이제 노련한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중 선수의 공격은 바로 한 수 앞의 공격이라기보다는 그 뒷수를 내다보는 공격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순간 차가 한 칸 들어섰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포가 기포로 넘어가서 이제 양포를 빨리 이제 궁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안 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김경중 선수는 이제 포가 장군을 불러서 상을 하나 더 취하려는 이제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철 선수가 어떻게 수비를 할지. 지금 만약 장군을 부르면 이제 상이 이제 귓상의 위치로 가서 수비를 하려고 이제 살을 이동시킨 모습이고요. 김경민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은 무리하게 공격을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기포를 안 치면 안정적인 상황이 됩니다. 초반부터 김철 선수의 궁성안이 굉장히 수비를 하기 위해 바빠졌네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김경민 선수가 노련하게 경기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면포를 안 치고 이제 안정적으로 공격을 하면 이제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김철 선수는 병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병이 한 칸 들어 선수는 저 장군을 불렀을 때 이제 귓상이 이제 움직이고 나서 이제 또 희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안정적으로 병을 전진시켜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조금 이제 길게 본 수 같습니다.
역시나 김경중 선수 면포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위치시켰습니다. 지금 김철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초의 차 때문에 상에 멱이 눌려 있어서 답답하기 때문에 이제 향후 이제 대차를 노리기 위해 차가 이제 3선으로 진출한 것 같습니다. 네, 포로 차를 위협해 보고요. 글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포를 안 쳐서 향후 이제 이 병을 노리는 이제 이런 공격을 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이기도 했는데요. 역시 예상대로 대차를 청했죠. 차대를 받아주지 않으면 이제 또 이 병이 이제 졸이 노려져 있기 때문에 차대를 또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중 선수의 약간 아쉬운 공격이고요. 초반에는 김경중 선수가 굉장히 활발한 공격을 해서 확실히 유리해 보였는데 이제 또 상황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경기 초반이니까요. 심양시 특별대국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16강전. 두 선수 모두 공격형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경중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죠. 면포로 돌아가고 이제 포를 이제 반대쪽으로 넘겨서 공략하는 그런 공격을 수비와 공격을 펼칠 수가 있고요. 네, 기물 점수의 변동이 있었네요. 58.5 대 57점입니다. 아직까지 큰 차이가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같은 기물들만 교환이 됐기 때문에 후수덤을 제외한 점수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네, 포를 다시 오른쪽으로 옮겼습니다. 말을 노리는 공격이죠. 김철 선수는 이제 원악마이기 때문에 원악마를 차려서 수비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이번 심양 국제장기대회는 전문기사부, 일반부, 학생부로 활발하게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선수들도 참여를 했었죠. 국제장기만의 또 특별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국제 대회는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대회를 유심히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전 수를 설명을 드리면 지금 김경중 선수의 포가 김철 선수의 말을 노렸는데 만약에 마가 진출해서 원악마로 수비를 하게 될 경우에 이쪽 병이 노출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수비를 하지 않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이제 차가 진출해서 수비한 수는 만약에 포가 말을 취했을 때 차가 이 위치에 들어가서 포의 길을 끊어서 포를 취하려는 이제 그런 작전으로 보이고요. 김경준 선수가 저 조를 이용해도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을 이제 취하는 것도 수가 말을 취해도 포를 살릴 수 있는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초반보다 공격력이 약간 약해진 듯한 느낌도 드네요. 좀 더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 같은 경우에 이제 차가 이 위치에 들어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공격을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말을 취하면서 공격을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방금 김철 선수가 상을 진출시켜서 조를 취했거든요. 또 바로 저렇게 취해질 걸 알면서 진출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철 선수가 공격을 좀 노려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냥 상이 이제 진출을 했는데 자꾸 묶여 있다 보니까 그냥 답답해서 그냥 조를 취해서 공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김경중 선수 같은 경우는 포가 귀포로 넘어가서 그렇죠. 상을 자연스럽게 지키면서 향후 이 줄에 차가 있기 때문에 이 조를 전진시키면서 공격을 하는 것도 좋은 수로 보입니다. 네, 55.5 대 55점으로 기물 점수가 변동이 됐습니다.
현재 점수 차이는 이제 0.5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자, 지금은 또 취할 수가 없죠. 지금 취하게 되면 이제 차가 들어서는 수가 있고요. 그럼 포가 갈 곳이 없죠. 이 위치로 오는 수 정도가 있는데 네, 김철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또 김경중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요. 기물 점수가 크게 나지 않는 만큼 두 선수 아주 쟁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팽팽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김경중 선수 대 중국의 김철 선수.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김경중 선수도 수비를 안정적으로 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포가 이제 면포 위치로 가서 향후를 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저 차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크게 공격할 기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공격을 해서 노릴 수 있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수비를 먼저 하는 것도 좋아 보이는데요. 김경중 선수 같은 경우는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신중하게 신경 쓸 줄 아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면포로 돌아와서 이제 김경중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제 상위 후퇴를 한 후에 이쪽 조를 이제 전진시키는 이제 이런 공격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반면 김철 선수의 입장에서는 쪽 병을 그렇죠 진출시켜서 졸병대를 청한 이후에 향후에 이제 전투를 응해 볼 수가 있고요. 두 선수들 모두 정말 수준이 높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한치 양보도 없는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굉장히 빠르게 공격이 이루어지고 또 기물 점수가 많이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나 쟁쟁합니다. 두 선수 모두 막상막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졸과 병의 기물 교환이 이루어지겠는데요. 방금 전 상황에서는 김경중 선수가 먼저 취할 이유가 없었죠. 먼저 취한다면 이제 좋은 위치들을 상대방의 마와 상에게 넘겨주기 때문에 지금 응수는 괜찮습니다. 김경중 선수가 저 차를 움직인다면 어느 쪽으로 진출해야 좋을까요? 지금 차가 진출할 곳이 많지가 음. 않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조를 한 칸씩 밀어서 전진시켜 공격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금 당장 이제 이 졸이 걸려서 이제 노려졌기 때문에 이제 저쪽 조를 먼저 전진시켰는데요. 또 제가 봤을 때는 그 졸이 희생되더라도 이쪽 졸이 전진해서 이 병을 공격하는 것이 좋아 보였는데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다시 김철 선수의 마가 김경중 선수의 조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김경중 선수가 상으로 조를 취했고요. 그러면서 상으로 포를 노린과 동시에 김경중 선수의 차가 김철 선수의 말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마에게 취해졌네요. 굉장히 좋은 수였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김경중 선수의 진행이 괜찮습니다. 이제 차로 한 해 이제 말을 취하게 되면 그 다음 수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요. 김철 선수의 마가 어느 위치에 가느냐가 중요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위치로 가서 면포를 노린다면 김철 선수도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고 후퇴를 하게 된다면 이제 경기가 김경중 선수에게 이제 한 번에 기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시 진출을 했네요. 김경중 선수의 입장에서는 후퇴를 해줬으면 정말 네, 좀 편한 경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46.5 대 50점으로 김경중 선수가 기물 점수는 앞서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노련하게 마가 진출하면서 차를 노리면서 이제 수비할 타이밍을 한 타임 벌었습니다. 네, 경기가 중반이 돼가면서 두 선수 긴장한 모습이 역력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김철 선수 차가 우진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제 차후에 위치에 가서 상의 멱을 누르면 상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공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김경중 선수는 김철 선수의 저 마의 공격만 잘 막으면 충분히 이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두 선수의 궁성의 수비의 형태는 굉장히 비슷하네요. 사와 포가 가려지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 지금 궁성에 있는 기물은 비슷한데요. 지금 김철 선수는 아무래도 이번 공격으로 승부를 보려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공격은 김경중 선수 대응 괜찮습니다. 마로 포를 취하고 나서 사로 포를 취할 때 다시 면포로 사를 취하는 이제 이런 공격을 할 생각으로 보였는데요. 역시 김경중 선수가 그런 의도를 알아채고 일단 수비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네, 역시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선수네요. 병으로 마를 이제 노리고 있는데요. 마는 후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철 선수 대 김경중 선수의 경기 아직까지도 결과가 예측이 안 됩니다. 저 위치의 후퇴도 괜찮은 좋은 수로 보입니다. 네, 차로 다시 방어를 해봅니다. 이것도 좋은 수인데요. 차를 이제 이 위치로 가는 것도 괜찮은 수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마가 견마의 위치로 들어갔네요. 뭐 면마의 위치로도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경기가 후반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경기 후반인 만큼 지금부터는 안정적인 수읽기만큼 무리한 공격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김철 선수는 공격형으로 위치를 굳힌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차가 김경민 선수의 말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상으로 조를 과감하게 취했는데요. 김경민 선수가 지금 포가 자신 있게 넘어온 것은 마로 만약 포를 취한다면 이제 차가 걸려있기 때문에 취할 수 없다라는 계산인데요. 이것도 괜찮은 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한 칸 더 가서 면포 한 칸 위에 위치해 있는 것도 괜찮은 수로 보입니다. 네, 김철 선수가 상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김철 선수의 상이 이제 김경중 선수의 조를 취하고 유유히 돌아갔죠. 김경중 선수는 이제 차로 김철 선수의 상을 노리고 있고 여전히 마와 차를 묶고 있습니다. 김철 선수가 공격하는 것을 역이용해서 김경중 선수가 또 한 수를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순간 김철 선수의 차가 김경중 선수의 상을 노렸습니다. 현재 김경중 선수의 상은 갈 곳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김경중 선수는 이제 김철 선수의 상을 취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불리하다 싶어도 상을 먼저 취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지 않았네요. 이후에 이제 마포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태가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마포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해볼 만은 이제 한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차로 말을 취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포가 이 위치로 넘어오면 다음 수에 마가 포를 노리게 되면 어차피 이제 차포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마포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기물 점수는 41.5 대 48점으로 차이가 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물을 이제 서로 취했기 때문에 점수는 네, 다시 원점으로 거의 돌아왔네요. 비슷해졌습니다. 김철 선수의 모습과 김경민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좀 고심하는 표정이네요. 네, 확실히 초반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근데 경기 종반인 만큼 이제 묘수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수익기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실수만 안 하고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지금부터는 집중력의 싸움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경중 선수는 차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철 선수도 지금 차가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저 상위 후퇴할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에서 차로 이 병을 취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병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로 말을 취하게 되죠. 왜냐면 가운데 면포가 있기 때문에 말을 잃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수비를 해줘야죠. 지금 형세는 김철 선수가 약간 유리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기물 점수가 역전이 됐네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김경중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뛰는 기물, 즉 말을 잘 활용하는 이제 선수이고 또 지금 현재 양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한번 기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 수 한 수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졸병대를 신청했고요. 지금 졸병대를 청한 것 같지만 사실 졸병대를 청하면서 가운데 줄이 또 얇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차로 말을 또 노리게 됩니다. 즉, 저 졸은 이제 공짜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중 선수 역시 강한 내력을 보여줍니다. 김철 선수가 생각보다 되게 잘 두는데요. 놀랍습니다. 오히려 이제 점수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네, 여기서 저 점수를 붙잡아야 김경중 선수 희망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경민 선수 마가 진출해서 면포를 노렸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가 이 살을 취하면 통수가 될 것처럼도 보이지만 또 마가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김경민 선수의 중앙에 있는 마가 진출했습니다. 김경중 선수 지금 마로 이제 포를 취하면은 점수를 이제 당장 2점 만회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걸로 부족하다 생각을 해서 김경민 선수가 마포대를 하지 않고 공격을 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기는 이제 후반이 되면 될수록 이제 포보다는 마의 위력이 강해지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네, 김경중 선수는 양말을 이용해서 한쪽은 수비에 한쪽은 공격에 이용하고 있네요. 김경민 선수의 양마 활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철 선수가 이번 대결에서 정말 만만치 않죠. 그렇습니다. 저도 김철 선수의 대공은 처음 보는데 정말 잘 두네요. 지금 김철 선수는 포로 살을 취하기 위해서 차가 올라왔는데요. 김경민 선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마포대를 하고 말았습니다. 김경준 선수의 기물이 상대 진영에 더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김철 선수에게 더 유리하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기물이 김철 선수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김경준 선수는 하지만 마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로 김철 선수의 상을 노렸는데요. 네, 여기서 기물 점수를 보면 34.5 대 31점입니다. 다시 큰 차이는 나진 않게 됐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김철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경준 선수가 쉽지 않은 경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김경준 선수 태극 마크를 달고 출전했는데요.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김철 선수가 정말 수비도 잘 하네요. 지금 상이 묶여 있다고 당장 공격하기보단 이렇게 수비를 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당장 다음 수에 이 병이 걸려 있죠. 병이 걸려 있다고 이 병을 살리기 위해서 합병을 한다거나 하면 마가 이제 진출하는 수가 있습니다. 마가 진출하게 되면 김경준 선수가 김철 선수의 상을 취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을 취하지 않고 일단 먼저 병을 취했네요. 만약에 마가 이 위치였다면 상이 갈 곳이 없죠. 살리기 위해서 차로 마를 노린다면 마가 살을 취하면서 차대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결론적으로 김철 선수의 상을 김경민 선수가 취할 수 있었는데 김철 선수는 이제 저 상을 이용해서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상장군을 취하면은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김경민 선수가 이 상장군을 먼저 이제 막기 위해서 차가 저 선을 수비하러 왔습니다. 저 상을 맞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김경준 선수 입장에서. 김경민 선수 입장에서 아까 상을 이제 취하는 것도 괜찮았는데 더 좋은 수를 두기 위해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 상이 굉장히 활보할 수 있는 위치가 넓습니다. 이제 다음 공격으로는 이제 상장을 노릴 마장이죠. 마장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로밖에 못 맞거든요. 역시 이제 그 수를 보고 김철 선수는 이제 사를 움직여서 마의 멱을 막았습니다. 네, 윤영상 대표팀의 중국의 김철 선수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팀이죠. 김경준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약간은 불리한 상황이긴 한데 하지만 김경준 선수에게는 아직 마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은 기물의 수처럼 지금 경기가 거의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함부로 기물 교환을 해서는 또 안 됩니다. 만약에 기물 교환을 하게 되면 이제 소삼능이기 때문에 경기가 그 상태로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상황에서 뭐 차대나 포대 이런 기물 교환을 하면 김경민 선수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기물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두 선수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자, 상이 이제 곁상의 위치로 궁성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김경민 선수는 글쎄요, 차가 가운데 이제 가운데 줄을 잡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좋은 선을 차지했습니다. 자, 아직까진 기회는 있으니까요. 차분하게 경기를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 선수가 8강전에 진출하게 될지 이제 사가 움직였는데요. 네,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기물도 얼마 없고 시간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를 움직여서 여차하면 이제 포로 차를 쫓고 그 이후에 있는 상을 취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제는 이제 김경중 선수가 상장군을 부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수비를 해야 되는데요. 저 일단은 이제 김경중 선수가 김철 선수의 차를 노렸습니다. 김철 선수는 상장군을 치거나 아니면 이제 차를 살려야 됩니다. 저 상장군이 나왔습니다. 김경중 선수 굉장히 고심할 순간입니다. 지금은 이제 수비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중앙에 있는 궁이 그렇죠 우측으로 피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만약에 사로 맞게 되면 차가 이제 귀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궁이 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김철 선수의 공격이 매서운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장을 먼저 부르면은 이제 좋을 것 같은데, 포를 만지나요? 네, 새로운 수인데요. 포를 만지면은 이 차는 어떡하죠? 네, 김경중 선수가 이제 차분하게 차를 취하면 좀 불리했던 경기지만, 그 시간이 차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시간이 없어서 수비를 먼저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 차를 취해도 그 다음 이제 외통수가 나오지 않는 상황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취하고 돌아왔어도 사실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약간 안타깝긴 하지만 약간 예상치 못한 수가 나왔네요. 김경중 선수 집중력이 흔들렸던 탓일까요? 그 다음 수로 이제 마장군을 불렀는데요. 아마도 김경중 선수는 아까부터 저수를 생각하느라 약간 판단이 흐려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마장군을 불렀는데 지금 어떤 수가 나올까요? 포가 넘어가서 뭐 장군을 부르는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수가 나올지. 포가 넘어가서 장군을 불러서 오히려 공격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공격적으로 살을 취했네요. 저 마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라고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마로 살을 취했기 때문에 김철 선수의 궁성이 또 비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또 알 수 없는 건가요? 김경민 선수 좀 마지막 승부수를 노려보는 것 같은데요. 지금 김철 선수가 장군을 불렀는데 지금 규정을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군을 이제 계속 부르는 반복수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30점 이제 양 선수가 30점 미만으로 남았을 때는 만년장이라고 하는 이제 반복수, 빅수가 이제 성립하게 되거든요. 네. 지금 기물 점수 차가 아쉽게 0.5점 차인데요. 그렇다고 김철 선수 입장에서는 당장 이제 포장에 외통수가 나오기 때문에 저 만년장을 이제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또 장군을 부를 수밖에 없고요. 김경민 선수가 마지막에 이제 좋은 수로 역전을 노려봤는데 아쉽게도 이 경기는 점수로 승부를 가려야 되는 경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경중 선수의 역전을 기대해봤는데 대국 시간 종료입니다. 김철 선수가 151수 만에 0.5점 정수승입니다. 이번 대회 가장 큰 이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김경중 선수 후수덤을 극복하지 못하고 16강에서 탈락입니다. 아쉽습니다. 김철 선수가 경기 운영을 잘한 면도 있지만 믿었던 김경중 선수의 탈락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 보내드린 16강전 경기는 김철 선수가 점수승으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선수단의 기둥이었던 김경중 선수의 탈락이 아쉽습니다. 선수단의 분위기도 무겁게 가라앉았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경기는 귀마대 원악마의 대국으로
무난한 경기 운영을 보였는데요. 다만 이제 시간에 쫓겨 경기 종반에 두 선수의 실수가 결국 경기의 승패를 가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설판을 통해서 두 선수의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경기 종반전 장면이죠. 이 장면입니다. 지금 상장군을 불렀을 때 김경중 선수가 왕을 이제 피하면서 장군을 받았는데요. 이때 김철 선수는 공격을 하기 위해 포가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가 노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김경중 선수 입장에서는 그냥 포로 차를 취하면은 깔끔하게 수비가 되는 상황이고, 이러면은 경기가 끝났다고 봐도 좋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 디스로는 김철 선수가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를 움직여서 장군을 부르는 수가 있지만, 그럼 이제 역시 사로 응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장군을 부르면 김경중 선수의 이제 궁이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 깔끔하게 수비가 되고 김철 선수는 더 이상 경기를 진행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초읽기에 몰린 나머지 지금 이 수를 보지 못한 게 아쉽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김철 선수의 입장에서는 사실 포를 넘기는 수가 아니라 차로 장군을 부르는 수가 선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경기를 진행했다면 김철 선수가 의외로 쉽게 이길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진행이 되지 않은 것이 일단 아쉬웠고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한 상황에서 자, 실전 모습을 한번 보면 이제 포가 이 위치였죠. 그 다음에 차가 왔을 때 장군을 불렀습니다. 사로 취하게 되면은 중앙에 있는 사가 힘들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왔을 때 김경중 선수는 이렇게 바로 마로 사를 또 취했는데요. 이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취하고 이제 만년 장군이 나오면서 이대로 경기가 또 끝나게 됐는데요. 마지막 이 장면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 장면도 마로 사를 바로 취할 것이 아니라 장군을 부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은, 지금 공격을 하는 상황은 김경중 선수죠. 바로 귀포가 넘어가서 먼저 장군을 불렀다면 마지막 공격을 한 번 더 펼쳐볼 수도 있었습니다. 아까처럼 만약에 이렇게 포로 막았다면 사로 역시 마로 사를 취하는 수가 됐는데, 아까는 또 형태가 다르죠. 포가 이미 이제 한해 궁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경기를 진행했다면은 김경중 선수가 충분히 이제 승리를 해서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었는데 초읽기에 몰려서 마지막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김경준 구단의 탈락으로 인해 대한민국 선수단은 이제 유정훈 선수 단 한 선수만 남아있게 됐습니다. 과연 유정훈 선수는 이 난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선수단에게 계속 희망을 안겨줄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이죠. 바로 운명의 유종범 도기봉 선수의 16강전이 계속됩니다. 이 경기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